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 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막할 해외 축구의 경우에는 EPL과 EFL 1부 리그, 2부 리그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저도 공식 방송 약 3주년이 되는 그런 이제 3년 차가 되는 구간이고요.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서 조합 데이터표 역시나 발송해 드리고 있고 매번 단 2조합으로 기록해 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확인해 보시고 이번 달에도 우리가 이제 9할 승률 기록을 또 한번 기록해 드리기도 했죠. 10연승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빠르게 한번 이번 또 야구 시즌 끝나기 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이제 유튜브 댓글창에 제 개인 통상 기록에 대한 어떤 링크들을 또 남겨놨어요. 실제 적중 게시글들이고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배 받아보실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은 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또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이렇게 뭐 주 단위 또는 뭐 월 단위 깔끔하게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이제 숲TV 생방송 오셔서 이렇게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또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숲TV 쪽지함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메이저리그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메이저리그가 좀 아다리 좋게 좀 잘 들어왔어요.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버페이스였는데 어쨌든 들어왔고 시애틀도 뭔가 질 것 같았는데 막판에 또 이겨줬고 그래서 좀 하여튼 아다리가 좀 좋았다 운이 좀 좋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연승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간 그리고 미축 이제 또 메이저리그까지 모든 구간에서 또 적중을 만들어주기도 했던 만큼 오늘 메이저리그도 좀 잘 잡고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올킬이 진짜 필요할 때가 됐어요. 더 이상 적중 연승은 큰 의미는 없고 7월이 끝나기 전에 시원하게 올킬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스턴과 LA 다저스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사의 통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워커 뷰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5.7점대고요. 다저스 선발 투수가 오늘 더스틴 메이입니다. 이번 시즌 마찬가지 6승 6패 방어율 4.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워커빌러 오랜만이죠. 다저스 팬분들은 이제 워커빌러가 이번 시즌 보스턴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다만 이제 워커빌러가 이번 시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홈 경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정 경기에서의 문제점인데 일단 워커빌러가 보스턴 오고 나서부터 원래 이제 다저스에 있었을 때는 홈 경기를 더 못 던졌거든요. 홈 경기에서 장타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보스턴 오고 나서부터는 원정 경기를 정말 못 던집니다. 근데 홈에만 왔다고 하면은 그래도 준수한 피칭을 계속 이어가지고 있다. 지금 얘가 이제 시즌 평균 방어율이 6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거의 8점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홈 경기 방어율이 거의 4점대입니다. 그러니까 홈이랑 원정에서 거의 피칭 내용이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홈 경기 이제 OPS가 사실 7할이면은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 있고 장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즌 평균적으로는 피장타율이 거의 5할입니다. 근데 홈 경기에서는 4할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 다만 어쨌든 신뢰할 수는 없는 영역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다저스 선발 투수 더스틴 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한번 잘 던졌죠. 다만 이게 저는 이거는 홈 경기에서 던지는 꼬라지 보면은 직전 경기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잘 던졌다라는 것이었고 사실 최근에 홈에서 한번 잘 던진 거 제외하면은 최근에 우리 형님들 더스틴 메이 잘 던진 거 본 적 있습니까? 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팅볼이거든요. 특히나 얘가 원정 경기에서 보여지는 그 배팅볼 그러니까 피홈런 수치가 너무 높아도 그런 부분들 양쪽 다 피홈런 수치가 너무나 높은 두 투수들이 어쨌든 선발 등판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9.5긴 하지만 이게 왜냐면 제가 다저스랑 보스턴 경기에서 언더가 2연속 났잖아요. 3연속 언더가 나는 건 솔직히 이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이건 일단 9.5긴 하지만 오바 먼저 한번 보고 싶었던 그런 경기였고 사실 9.5 선발 애들에서도 9.5는 오바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나마 홈 10.5
왜 자꾸 이 언더오버를 내가 1점씩 다 깎지? 아까 기아도 그랬고, 그죠? 10.5가 어쨌든 선발 구간에서도 날 수 있는 오바 기준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혹시 모를 홈 뷰러에 또 이제 호투까지 또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보스턴한테 또 이제 역배를 지어줬어.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다저스가 사실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해외에 쓰시는 분들은 여전히 1.5 프랜승을 쓰겠지만 이제 국내 쓰시는 분들, 배트맨 쓰시는 분들은 핸디캡이 2.5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원정을 받게, 이게 역배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랜승에 대한 기준점이 2.5점이 돼버린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보스턴 프랜승을 오늘 딱히 그렇게 부러질 만한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긴 한다. 다만 이제 홈팀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하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정팀은 결국 본인들이 이기고 있어도 9회 초를 마지막까지 9번을 꽉꽉 눌러서 공격 기회를 얻는 팀이 그 원정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5 마인승이 조금은 프랜승이 조금은 불안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오버 먼저 봐야겠죠. 그리고 보스턴 프랜승, 마지막으로 다저스 일반승, 이렇게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싶으면 오바가 맞고요. 배당 상관없이 안정감 있게 들고 가고 싶으면 보스턴 프랜승이 맞고요. 나는 좀 이제 뭐 배당도 좀 챙기고 좀 확률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좀 그렇게 밸런스 있게 가고 싶다. 다저스 승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세요. 저는 다저스 승 자체는 아예 쳐다도 안 보긴 했습니다. 자, 다음은 뉴욕 양키스랑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키스 선발 투수가 카를로스 로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0승 7패, 방어율 3.1점대고요.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오늘 휠러입니다. 이번 시즌 9승 3패, 방어율 2.3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양키스가 오늘 홈 경기에서 카를로스 로돈을 내놓고도 역배를 받았어요. 그게 선발 라인에서 밀리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카를로스 로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늘 홈 경기를 더 잘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잭 퀼러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밀리는 부분은 없어. 다만 이제 양키스가 역배를 받은 이유는 오늘도 에런 저지가 빠지기 때문이죠. 저지가 없는 타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필라델피아의 타선이 폭발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타선의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이제 양키스에게 역배를 쥐어준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제처럼 양키스가 이제 마운드에서 경쟁력이 없을 때, 이제 요럴 때나 양키스 역배를 받았을 때 필라델피아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카를로스 로돈이라고 한다면은 홈 경기에서 장타값에 있어서도 힘이 좋은 선수고 충분히 경쟁력 좋은 선수고, 여기에다가 카를로스 로돈과 그리고 이제 맥스 프리드, 이 두 선수는 홈 경기에서 평균 소화 이닝이 거의 6이닝, 프리드는 7이닝 가까이가 되고요. 카를로스 로드는 거의 6이닝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양키스가 불펜 소모를 그렇게 크게 할 이유도 없는 그런 경기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원정 경기에서 빠따가 막 빵빵 터져주고 있긴 한데, 다만 필라델피아가 우리가 그 형들 평균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세이버 매트릭스를 보면은 이제 이번 시즌 평균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원정 경기 그 OPS 평균 지표가 그렇게 높은 팀이 아닙니다. 홈 경기에서 OPS가 8할 때인데 원정 경기에서 6할 9푼입니다. 이게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신뢰하기는 어려운 그런 원정 필라 타선이긴 하다라는 점들. 잭 퀼러 같은 경우에도 여러모로 다 좋아요. 뭐 이제 딱히 세부 지표에서 문제점도 없고 홈이랑 원정에서 막 크게 막 편차도 없고. 근데 문제는 잭 퀼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싱킹 페스트볼을 주구종으로 쓰는 선수다 보니까, 사실상 싱커죠. 싱킹 페스트볼이라기보다도 싱커가 주구종이다 보니까 뜬공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타에 대한 좀 위험도를 분명 갖고 있는 부분은 맞다. 딴 거보다도 배당 메리트가 너무 좋았어. 저는 홈 경기에서 카를로스 로돈이 선발 등판을 하는데 역배를 받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그래서 저는 요거 양키스 역배 한번 주워 담아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정배 역배 형들 상관이 없잖아요. 막 메이저리그 진짜 15경기인데 막 10경기씩 역배가 하루에도 뜨는 지금 상황인데, 딱히 정배 역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배당 많이 주니까 상당히 좀 끌렸던 경기였습니다. 양키스 역배 프렌, 그 다음에 언더입니다. 다음은 피츠버그와 애리조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은근 형들아 애리조나 보신 분들이 많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애리조나가 피츠버그한테 영봉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에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피츠버그가 확실하게 어제 경기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얘들 타선 형들 진짜, 그러니까 복불복이란 말도 안 돼. 복불복은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피츠버그는 그냥 계속 못 치다가
어쩔 때 한번 그냥 뭐 7득점, 8득점 터져주는 이 정도밖에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피츠버그는 이번 시즌에 어쨌든 역배를 치는 대부분의 팀들을 보면은 다 타선으로 게임을 갖고 오고 있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도 피츠버그한테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늘 폴 스킨스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오늘 잭 갤런 이번 시즌 7승 11패 방어율 5.5점대의 선발 투수가 올라옵니다. 자, 스킨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해드릴 얘기가 항상 똑같죠. 폴 스킨스 홈 경기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보면 또 홈 경기를 또 잘 던지기도 했어요. 디트로이트 상대로 6이닝간 무실점, 오랜만에 선발승, 무려 2달 만에 선발승이었다고 합니다. 뭐 1점대 평자를 찍고 있는 이 선수가 시즌 5승 8패, 참 이 말이 안 되는 경우라고 좀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잭 갤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제가 이제 갤런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더 이상 통하는 구위가 아니다. 점점 구위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장타가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피츠버그 타선을 상대라고 한다면은 오랜만에 잭 갤런이 좋은 피칭을 할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어쨌든 그 피츠버그 폴 스킨스가 홈 경기에서 부진하는 이유가 굉장히 공격적인 투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리조나가 어쨌든 공략이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잭 갤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무실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7.5점이라고 한다면 오버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거는 애리조나가 마운드에서 지더라도 뭐 2점 차 안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뭐 2대0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제처럼. 아니면 이제 양 팀이 좀 주고받는다라고 한다면 애리조나가 역배까지도 가능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통적으로는 애리조나 프랜승을 한번 컨택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리 프랜승 먼저, 그리고 7.5 오바, 마지막으로 피츠버그 일반승 순서대로 컨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형들 제가 프랜승 잡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오늘 제가 주간 프리뷰 해드릴 때도 그런 딱 두 팀을 내가 잡아드렸어. 주간 프리뷰 돌려보시면 거기 제가 실제로 코멘트를 쳤습니다. 이 배트맨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기준점이 프랜승 기준점이 2.5점이기 때문에 이 프랜승은 절대 부러지진 않을 것 같다. 이거는 지더라도 2점 차 이상으로 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경기가 오늘 경기에 삼성이랑 야쿠르트였거든요. 둘 다 오늘 역배 났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약간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애리조나도 이기긴 어려울 수 있어도 폴스킨스기 때문에 지더라도 2점 차 이상으로 벌어질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신시내티랑 템파베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시나 말투수가 오늘 브래디 싱어입니다. 이번 시즌 7승 8패, 방어율 4.8점대고요. 템파베이 선발 투수가 오늘 쉐인 바즈입니다. 이번 시즌 8승 6패, 방어율 4.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템파베이는 앞으로도 계속 부진하고 성적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일단 수입 위기에 처해져 있는 템파베이입니다. 템파베이가 꼭 지금은 아니더라도 8월 한 중순 말쯤 되면은 한번 추락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굉장히 얘네들도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그 시기가 있어. 한 여름 끝자락쯤에. 그때 한번 템파베이 반대 연승 한번 타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일단은 브래디 싱어 같은 경우에도 장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최근에 계속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래디 싱어는 제가 캔자스 있었을 때부터도 그렇게 좋아하던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싱킹 페스트볼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커터 요 이 두 구종으로만 게임을 끌고 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장타와 그리고 피안타율에 대한 어떤 그런 폭발력이 좀 큰 선수야. 그러나 일단은 홈 경기에서 나름 그래도 9위 몰빵 투수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좀 갖고 있고요. 좀 더 낮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 선발 투수 쉐인 바즈 같은 경우에도 직전 이제 화이트삭스 형들 그때 참사 다들 기억나시죠? 화삭 상대로 2회였나? 2회 초였나요? 그때 한 번에 이제 4실점 내주면서 이제 조기 강판이 됐는데, 쉐인 바즈 같은 경우에도 템파베이 홈 구장이 조금 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홈에서 못 던집니다.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훨씬 더 잘 던져요. 방울이 2점대 나오더라고, 원정 경기가. 그만큼 쉐인 바즈 원정 경기도 어쨌든 경쟁력이 있는 그런 투수는 맞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뭐 투수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양쪽 다 마운드에서 좋은 흐름일 것 같고. 그러면 누가 더 빠다가 좀 더 터질 수 있느냐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템파베이 원정 경기는 빠따에 대한 기대값을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즌 홈이랑 원정 경기에서 빠따 차이가 어떻게 본다면 기복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신시내티가 그래도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쓰고 최근 홈 구장에서 충분한 투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시가 굳이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 다시 한번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앤드류 에버트가 1.7배당 받을 이유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그리고 그 직전 경기도 신시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역배가 또 푸근하게 들어왔던 만큼 오늘도 한 번 더 신시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입까지 충분한 경기라고 한번 예상해 볼게요. 신시 역배, 프렌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프렌보다 오히려 역배에 대한 메리트가 더 좋았던 경기입니다. 제가 이 형들 분석이 호불호가 조금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중간한 분석이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 제가 형들한테 프리뷰를 해드릴 때 신시내티의 수입까지 충분히 바라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약간 분석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갖고 분석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원시원한 맛은 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 결과가 잘못됐을 때 생각보다 그 비난도도 좀 커요. 그래서 조금 호불호가 있는 편이긴 하다. 어쨌든 제 분석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어중간한 어떤 분석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 다음은 화이트삭스와 컵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 형님들도 뭐 물론 진짜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다 맞추면 져야 좋죠. 뭐 승패, 모든 경기 다 맞추고 언더바 다 맞추고 하면은 방송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사람인지라 그럴 수가 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합빨도 조금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화이트삭스와 시카고 컵스 경기입니다. 자, 화삭 선발 투수가 오늘 테일러입니다. 이번 시즌 4승 1패, 방어율 3.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컵스 선발 투수가 오늘 벤 브라운입니다. 이번 시즌 4승 7패, 방어율 6.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양 투수 모두 다 이제 아무래도 오늘 잠깐만 컵스 션보크로 정해져 있다. 잠깐만요. 한 번 더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션보크거든요. 션보크죠. 지금 바뀌었죠? 투수가. 네, 션버크입니다, 형들.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삭 선발 투수는 션버크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션버크가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마운드 값은 좋습니다. 제가 이제 션버크 이제 등판일 때마다 유독 자꾸 프리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보면은 션버크가 이제 또 바뀌었는데, 하여튼 션버크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홈 경기에서 구위값이 많이 좋아진다. 이 선수가 평균 구위값만 놓고 구종 가치만 놓고 봤을 때 원정 경기가 지금 2.2점대, 홈 경기가 3.8점대입니다. 사실 화이트삭스 선발 투수가 홈 경기 한정이긴 하지만 구종 가치가 3.8점대가 나온다라는 거는 훌륭한 수치라고 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4점대 중반대부터가 우리가 A급이라고 부르를 하니까 어쨌든 훌륭한 구종값을 보여주고 있고, 컵스 선발 투수 벤 브라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정 경기 방어율이 7점대로 더 올라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문제점은 주자를 쌓아놓고 홈런을 맞아요. 그러다 보니 화이트삭스라는 최근에 지금 빠따가 불망망인 팀에게 다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팀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컵스 같은 경우에도 션 버크긴 하지만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최근에 또 보여줄 수 있는 빠따값 다시 한번 또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 경기 일단 다득점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마인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이트삭스 입장에서 최근에 어쨌든 방망이가 뜨겁긴 했습니다만 어제 잠깐 식어주기도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최근에 경기력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화이트삭스가 충분히 오늘 역배까지 도전해볼 수도 있는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평균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이트삭스 입장에서도 어쨌든 시즌 내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게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양 팀 다 뭐 크게 주고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컵스가 그래도 1마헨 또는 조금 더 도전해보실 분들은 2.5마헨 정도 고배당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컵스 승에다가 마헨승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조심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경기는. 자, 그다음은 휴스턴과 애슬레틱스 경기입니다. 오늘 휴스턴 선발 투수. 근데 이거 지금 애슬레틱스랑 휴스턴이 4연전이잖아요. 4연전인데
벌써 지금 애슬레틱스가 원정 경기에서 3연전을 했어요. 3연전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애슬레틱스는 이번 시즌 완전 영건들이 게임을 끌고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건들이 전반기 초반에도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후반기 초반이다 보니까 얘들이 빠따가 상당히 조금 훌륭합니다. 다만 어쨌든 오늘은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휴스턴이 보통 홈 경기에서 수입을 거진 잘 안 당해요. 그러니까 홈 경기 한정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 콜튼 고든 선발 투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4승 2패 방어율 4.5점대고요. 애슬레틱 선발 투수가 오늘 JT 진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4.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휴스턴이 왜 홈구장에서 강한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오늘 휴스턴을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될 것 같은데, 휴스턴은 필라델피아와 비슷합니다. 홈 경기에서 기본적으로 장타가 좀 잘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홈이랑 원정 경기에서 이 빠따 값이 조금 다르게 분류가 되는데, 오늘 선발 투수 애슬레틱스의 이제 JT 진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피홈런 비중이 무려 경기당 2.5점입니다. 그러니까 피홈런 리스크가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커지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장타율 또한 5할대에 육박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닝 히팅이 안 돼요. 애초에 이닝을 많이 먹고자 기용하는 선수가 아니죠. 롱처럼 쓰거나 3이닝 또는 4이닝 정도를 기대하고 올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애슬레틱스의 가장 큰 문제, 이 불펜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1773님 별풍선 그런 250개 부분에서도 적중교환. 오늘 이거는 휴스턴이 홈 경기에서 4연속 패배를 하면서 4연전 수입을 내어준다? 좀 바라보기는 어려운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애슬레틱스의 빠따가 매우 매섭고 팀의 밸런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휴스턴의 마인슨까지 바라보긴 좀 어렵게 썼어도, 그래도 오늘 최근에 어쨌든 휴스턴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휴스턴 쪽에다가 배당을 1.5 배당이나 지어줬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뭐 휴스턴에 대한 뭐 배당도 매우 준수했고요. 사실 선발에서 그렇게 앞서진 않습니다. 콜튼 고든도 홈이 더 약하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불펜적인 측면 그리고 빠따의 장타적인 측면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거는 휴스턴을 고르는 게 맞다 해서 휴스턴 승리 그리고 언더, 마지막으로 애슬레틱스 프랜승 보겠습니다. 우리 1774명이 고맙습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캔자스 시티와 그리고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뒤에 한 경기 더 있습니다. 이런 경기가 제가 최근에 좀 잘 써먹는 그 승일무 경기, 이런 이제 언더사이즈 경기죠. 캔자스랑 클리블랜드 경기는 승일무 그리고 역배를 받은 클리블랜드 프랜싱, 마지막으로 언더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는 김에 뒤에 경기도 합시다. 샌프란시스코랑 뉴욕 매치 경기 똑같습니다. 승일무, 어제 어떤 형님이 이제 승일무 좋아 보이는 경기 우리가 샘프 제가 또 권장드려서 잘 들고 가셨죠. 샘프 경기 한 번 더 오늘 보겠습니다. 승일무, 그 다음에 샘프가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샘프 프랜승, 마지막으로 언더까지. 캔자스랑 샌프란시스코는 승일무 프랜 언더, 이런 식으로 좀 공식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텍사스랑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자, 텍사스 선발 투수 오늘 잭 라이터입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4.2점대고요. 애틀랜타 선발 투수 오늘 브라이스 엘더입니다. 이번 시즌 4승 6패 방어율 5.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잭 라이터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하긴 합니다. 잭 라이터가 어쨌든 뭐 홈 경기에 조금 더 낫긴 합니다만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역시나 이 장타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분명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어린 선수다 보니까 경기 운영이 잘 안 됩니다. WHIP도 1.4점대로 메이저리그 평균치보다 좀 높은 형태로 잡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홈런도 조금 맞는 편이기도 합니다. 애틀랜타 선발 투수 브라이스 엘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등신입니다. WHIP가 무려 1.6점대, 그리고 피홈런 리스크가 경기당 1.7점대인데 원정 경기에서는 2.1점대까지 올라가고요. 시즌 피장타율도 이제 5할대 형성되어 있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5할 8푼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상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직전 그 샌프란시스코 경기였죠. 그때 홈 경기에서도 5이닝과 3실점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형들아, 브라이스 엘더가 한번 딱 잘 던진 적이 있어. 그때 언제였지? 원정 경기였나요? 딱 한번 잘 던진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번 시즌에 좋은 경기 할 거 여기서 해버렸구나. 그리고 아마 브라이스 엘더는 앞으로도 똑같은 피칭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브라이스 엘더는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써먹을 수 있는 선수인데 최근에는 홈 경기에서까지도 흔들렸다라는 거, 그리고 장타가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텍사스가 최근에 보면은
단순하게 빠따가 좋다 이게 아니라 투타 밸런스가 좋습니다. 얘들은 불펜도 꽤 괜찮은 활용도를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타선에서 맞춰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마운드에서도 경쟁력을 낼 수 있는 팀이란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텍사스 승리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거는 다만 해외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배트맨 쓰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가져가기엔 좀 메리트가 없고 텍사스 승이나 오바나 메리트가 없고 굳이 이제 우리 배트맨 형님들한테는 오바를 먼저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사시는 분들은 텍사스에다가 오바를 같이 묶어서 가보시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배당 대비 메리트를 좀 올려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에인절스와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인절스 선발 투수 오늘 카일 핸드릭스입니다. 이번 시즌 5승 7패, 방어율은 4.92점대고요. 시애틀 선발 투수 오늘 로건 길버트입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던 경기였는데 원정 경기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렸던 우리 길창주 형님입니다. 이게 형들 이게 길버트가 진짜 홈이랑 원정에서 차이가 엄청 심해요. 사실상 저는 길버트 홈 경기 한정 지표만 놓고 보면은 사이언급이라고 봐. 이게 오버 싸는 게 아니라 홈 경기에서 얘가 기록하고 있는 길버트의 기록이 자꾸 길창주라 나오네. 길버트의 기록이 홈 경기 방어율 1점대 그리고 POPS가 무려 4할 2푼입니다. 이게 4할 2푼이라는 거는 그 후반기에 거의 장타를 안 맞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OPS라는 거는 장타랑 그 다음에 출루율을 합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4할 때, 후반 때 4할 때는 압도적인 수치라고 봐야 돼. 근데 이게 원정 경기에서는 8할까지 거의 2배가 올라갑니다. 정확히 2배가 올라가. 원정 경기 방어율도 5점대로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기도 하고요. 에인절스 홈구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인절스도 이 빠따에 대한 힘이 워낙 좋은 팀이다 보니까 장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위험하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길버트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사이즈가 너무 좋아. 직전 경기 미러키 상대로 홈 경기에서도 6이닝간 무실점인데 무려 삼진이 무려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명의 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삼진이 10개였다 이 말이야. 절반 이상을 삼진으로 잡아냈단 말입니다. 그만큼 구종가치, 이 구위값이 말도 안 되게 좋긴 합니다. 그런 어떤 좀 강점들이 있고요. 에인절 선발 투수 카일 핸드릭스 같은 경우에는 못 쓰는 투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한창 필승조로 막 뛰고 이럴 때는 뭐 또는 컵스에 있었을 때부터 조금 추락하긴 했습니다만 좋은 선수였죠. 근데 뭐 이제 2년 전부터 꼬꾸라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은 홈런을 너무 많이 맞는다. 어쨌든 주자를 또 쌓아놓고 맞는 유형이기 때문에 에인절스 어쨌든 홈구장에서 홈런이 잘 나오죠.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장타, 특히나 홈런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경기 길버트가 선발 등판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길버트인데 설마 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특히나 얘네들 뭐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뭐 불펜 최근에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리그 10위권이라고 한다면은 꽤나 상위권이라고 우리가 놓고 볼 수도 있겠죠. 마무리도 단단하게 잘 또 버텨주고 있고 보통 길버트 나올 때 필승조 그 다음에 마무리 공식까지 딱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선발 구간이기도 하고 에인절스가 지금 불펜이 리그 28위 거의 꼴찌급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길버트랑 핸드릭스가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불펜에서의 차이가 오늘 또 승부를 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선발 불펜 타선 어느 구간에서도 시애틀이 밀리는 게 없는 제가 항상 선호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애틀 승 그리고 오바. 마인까지 보기에는 조금 에바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하여튼 시애틀 승과 오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샘플 경기는 아까 캔자스 경기라고 말씀드렸죠. 승일무, 샘플, 스프랜승, 언더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제가 좋아 보이는 10경기 메이저리그 분석을 끝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연승 한번 잘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주에 또 마무리인 또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깔끔하게 적중으로 또 기분 좋게 한 주 마무리 잘 하고 다음 주 다시 한번 또 주간 구간 그리고 또 이제 야간 구간에서도 연승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도 이제 미국 축구와 양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250개 적중기원. 우리 0905원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미국 축구가 또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EPL과 EF
FL까지도 이제 개막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결과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형님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딱 추천수 7개만 더 받고 전체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 데이터 이렇게 또 조합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